대한민국에서 얼마 정도를 벌어야 상위 10%가 될 수 있는지, 연봉 1억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몇 %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상위 10%입니다. 실제로 받는 거는 한 달에 솔직히 이 정도 벌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재테크가 성공해서 노후 준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제의 무개념입니다. 세 가지에 해당된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냐? 혼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상위 10% 얼마 정도를 벌어야 상위 10%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 번다면 어떻게 저축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기준이 아니라 바로 근로소득세를 내는 기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 더 글로리에 보면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세 내는 너는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상이 있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위 10%를 버는 사람도 저축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3대 경제 무개념이 있는데, 오늘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대 경제 무개념이 뭐냐? 세 가지의 경제 착각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 세 가지의 경제 착각 중에 한 가지라도 또는 두 가지, 심지어 세 가지에 해당된다 그러면 나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였냐? 여러분, 노후 준비. 노후 준비란 뭐다? 재테크가 성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경제의 무개념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그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또는 부모님 세대로 끝났어요. 재테크가 성공해서 노후 준비가 된다? 물론 재테크 성공을 하면 조금 노후 준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재테크는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거들 뿐, 그것이 결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충격 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후 준비? 나 무조건 재테크 성공해야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제 무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 무개념은 뭐죠? 창업을 했어요.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 창업을 꿈꾸는 분들 많죠. 경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임대료도 있고, 금융비용도 있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남은 돈, 이거 누구 겁니까? 이거 내 거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경제 무개념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왜 그러느냐면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그 안에 투자금 회수해야 되는 돈, 보통 우리가 회계에서 투자금 회수는 3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달에 280만 원은 번 돈에서 차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사 투자금 회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또 그 가게가 그 사업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해야만 내 진정한 돈이 된다라는 거죠. 자, 노후 준비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테크 성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업해서 경비 제외하고 남는 돈은 다 사업소득으로 내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것까지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경제 무개념은 뭐냐? 월급을 받고 나서 이거 월급 다 내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경제 무개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뭐냐? 노후 준비는 재테크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냐? 아니죠. 뭐가 돼야 되냐면 사회활동이 연장돼야 된다. 사회활동이 성장을 해야만 노후 준비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해서 경비 제외하고 남는 소득 다 내 거 아니었냐? 아니죠. 투자금 회수하고 남는 돈이 진짜 내 건 거죠. 심지어는 이 투자금이라는 거는 처음에 들어갔던 초기 자본 투자 말고도 계속 사업이 성장하려면 쏟아붓는 사업에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월급도 뭔가 우리가 투자되는 거 없나요? 여러분 월급 받기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시는 거 없어요?
나 투자하는 거 없는데 그냥 뭐 양복 한 벌에 구두 한 켤레로 그냥 회사 다니는 거 끝이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젊음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급도 월급 받는 족족 제가 항상 얘기하는 30%, 40%, 50% 정도는 저축으로 보완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상위 10%가 어느 정도 버는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상위 10% 그러니까 막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글쎄요. 상위 10%가 얼마나 대단할까? 자, 우리는 자기 수준을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위 뭐 5%다 10%다 그러면 굉장히 올려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대한민국이 참 잘 사는 나라잖아요. 경제 대국이죠. 10대 경제 대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도 일본보다는 약간 뒤처지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소득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모습을 굉장히 높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대한민국의 평균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SNS에 나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은 참 그래도 그냥 불경기라 그러는데 백화점 가보면 그냥 사람이 인산이네.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다 아이 쇼핑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샤넬 같은 매장에 가보면 뭐 지금도 그렇게 명품 열풍이 죽었다고 하는데도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뭐 번호가 막 한 150번 이렇던데 뭐 그냥 나 빼놓고는 다 잘 사는 것 같아. 뭐 여행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SNS에 인스타그램 안에 들여다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보면 뭐 잘 놀러 다니고 오마카세 가고 호캉스 가고 뭐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정말 영끌해가지고 멋있는 사진을 올린 거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균의 삶이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삶은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 5%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자, 한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상위 20% 근로소득자 소득으로만 봤을 때 자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산 아니고요. 소득으로 상위 20%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5,931만 8,807원. 세전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에 비포 텍스예요. 애프터 텍스가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에 담세율, 평균 담세율 13% 정도를 적용하면 실제로 받는 거는 한 달에 429만 원. 그러니까 429만 원 정도만 근로소득자로서 받는다. 월급 평균 보너스까지 다 더해가지고 그러면 상위 20%예요. 그럼 429만 원 받는 사람이 중형차 타고 때마다 해외여행 가고 명품 들고 뭐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인별그램에서 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잘못 왜곡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위 10%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저축을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175에서 242 사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금액 상위 20%면 대한민국에서 최소한 3.5년 정도 안에 1억을 만드는 속도는 나야만 그분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궁금하죠? 오늘 상위 10%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상위 10%가 얼마 정도 근로소득자 중에서 소득이면은 상위 10%일지. 자,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발표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발표하겠습니다. 뭐냐? 연봉 1억이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몇 %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연봉 1억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는데 연봉 1억이면 도대체 상위 몇 % 수준이냐? 2022년도 근로소득세, 국세청이 발표한 조세 자료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중에 연봉 1억이면 상위 몇 %냐? 자, 여러분 연봉 1억이면 얼마 정도 월급 탑니까? 연봉 1억 정도 되면 평균 담세율이 18%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금을 떼고 나면 683만 원 정도입니다. 683만 원. 실제 연봉 1억이면서 683만 원 못 받는 분들도 많아요. 세금 많이 떼서. 근데 어쨌든 평균으로 보면 683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소득이면요. 국세청 조세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상위 6%입니다. 와, 상위 6%야. 와, 이거 진짜 그러니까 연봉 1억인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은 상위 6%입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쓸 돈이 없지? 이게 자산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산으로 상위 6%는 대단하겠죠. 근데 이제 소득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니.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상위 10% 과연 얼마를 버는 사람들일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10% 값은
8,327만 8,805원입니다. 아, 8,300. 애프터텍스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세금 떼고 난 후가 아니라 세금 떼기 전 8,327만 8,805원입니다. 자, 담세율이 16% 정도 되고 평균. 자, 요거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얼마 손에 쥐느냐? 582만 원. 괜찮네. 예, 그래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 건 맞습니다. 582만 원 벌면 월급, 월 평균 소득이 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서 딱 상위 10%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버는 분은 도대체 이 정도의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테크를 해나가려면 얼마 정도를 모아야 할까?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로자로서 582만 원을 버는 분이 상위 10%라는 얘기는 대부분 근로자들의 10명 중에 9명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소득을 번다는 건데, 솔직히 이 정도 벌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오늘 이 말씀 드리면 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도, 내가 상위 10%였어. 나 좀 써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거는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늘어난 소득을 얼마나 소비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건데,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줄어드는 게 맞죠? 그죠?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똑같이 소득이 늘어나. 그러면 누가 돈을 더 쓰겠어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은 조금만 늘어나도 그 소득을 다 쓰잖아요. 소득을. 그죠? 근데 1000만 원 벌던 사람은 조금 소득 늘어나면 그거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반대말로 하면 한계 저축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한계 저축 성향의 반대말이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낮다라는 얘기는 한계 저축 성향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소득이 올라가면은 훨씬 돈 적게 버는 사람보다 저축하기가 쉬워진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뭡니까,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참 정말 요물입니다. 요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인터넷 쇼핑해야 되지, 또 여기서 또 먹을거리, 놀거리, 또 살거리,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뭐 비싼 밥 먹어봐야 얼마나 비싸겠어요. 뭐 한 끼 먹는데 뭐 5,000원, 10,000원짜리 먹던 시절에 비싼 밥 먹어봐야 뭐 2만 원,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10,000원, 15,000원짜리 밥을 안 먹고 비싼 거 먹는다. 그럼 10만 원짜리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돈을 많이 벌어도요, 상위 10%가 돼도 전혀 돈을 모으지를 못하는 거야. 왜? 한계 소비 성향이 무력화되는 거야. 한계 소비 성향이 낮아지질 않아. 그냥 무조건 한계 소비 성향이 높아져.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버는 대로 비싼데 돈을 많이 쓰고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대로 또 적게 버니까 조금만 써도 많이 쓰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참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 미친 세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정말로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돈을 쓰는데도 어렵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너무 많은 소비가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583만 원 벌면은 이분들이 상위 10%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분들도 팍팍해. 왜 그러냐면 지금 절대적 빈곤 때문에 힘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요즘 뭐 밥을 굶어서 힘듭니까? 뭐 요즘 뭐 잘 데가 없어서 막 힘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최소한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났다 이거야. 정말 옛날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했을 때는 뭐 주변을 보면 나만 가난한 게 아니야. 다 가난해. 그러니까 사실은 덜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나만 라면 먹는 게 아니야. 옆에 봤더니 옆에도 다 라면 먹어. 그럼 괜찮거든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라면 먹는데 옆에는 오마카세 가고 파인다이닝 가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적 빈곤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바로 상대적 빈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 10%가 얼마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583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더 느끼는 것은 상대적 빈곤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상대적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돈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돈이 없어. 옆에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밖에 안 보여. 다들 진짜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진짜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이때 우리가 마음속에 조심해야 될 거는 포모입니다. 포모.
이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이때 성장주가 비싼데도 또 사고 그 다음에 그게 귀가 팔랑팔랑 거려가지고 누가 그게 좋대 그러면은 그게 가장 비싸 있는지도 모르고 또 사고 그 다음에 뭐 코인을 하고 NFT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이 높은 분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소득이 높은 만큼 박탈감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요. 소득이 작으면 기대하는 게 없잖아. 에이, 그냥 소득이 작으니까. 근데 소득이 높으면 또 보는 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상위 10%라고 해도 사실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지구 바깥을 공전하는 누리호의 그 인공위성이 어떤 힘으로 공전을 하게 됐느냐, 어떻게 궤도 위에 올라갔느냐. 결국은 이 로켓 보이시죠? 이 로켓의 이 가장 큰 부분, 이게 바로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 부어가지고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을 이겨내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얘가 공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 많이 받는다고 나 상위 10%야. 나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하다라고 해서 해이한 마음으로 저축을 게을리 했다가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강력한 자본을 형성하는 저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상위 10% 해당되시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 있으시죠? 속으로 평상시에 그래도 내가 돈은 좀 근로자들 중에는 뭐 좀 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저축하고 계십니까? 예, 상위 10%는 어디예요? 여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583만 원 정도를 평균 번다라고 하면요. 242만 원과 285만 원 사이 어느 즈음에서는 저축이 돼야 돼요. 최소한 한 250만 원 이상은 저축하고 있어야 이분이 문제가 안 생긴다. 자, 그럼 이 정도 저축을 해야 최소한 583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라면 2.5년 정도 안에 1억을 만드는 속도가 나야 된다. 안 되면 최소한 3년 안에는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위 10%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물론 대단하죠. 583만 원을 받는다는 거 대단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된다. 자, 58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뭐가 대단히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위 10% 역시 바짝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올해 저축에 매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월급 580만 원 받는다고 나 대한민국의 10%라고 여러분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 빈곤에 더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2024년도도 1억 만들기 정도의 속도 최소한 2.5년에서 3년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